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심리상담 2주차 2차 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군 복무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중에서 레빈슨의 성인 발달론적 관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에릭슨의 발달 이론적 관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요 배울 내용은 자아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이며, 에릭슨의 인간 발달 8단계는 어떤 것이고, 청년기에 역할 혼미를 겪게 되는데 역할 혼미란 어떤 것이며 왜 역할 혼미가 오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릭슨의 인생 도표가 있습니다. 인생 도표를 통해 가지고 본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인생 도표를 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하나씩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발달 이론을 여러분들 이제 강조하고 배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아 정체성입니다. 이 자아 정체성은 크게 객관적인 측면이 있고 또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측면이 바로 심리사회적인 정체성입니다. 객관적인 건 심리사회적 정체성이다. 자, 그러면 주관적인 측면은 뭐냐면 개별적인 정체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사회적인 게 있고 개별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에서. 자, 그러면 심리사회적 정체성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귀속감 또는 일체감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사회적이니까 어떤 집단이라든가 조직에 속해 있겠죠. 거기에 따른 귀속감, 일체감이죠. 그러면 개별적 정체성은 이러한 집단적인 정체의식 속에서도 각 개인이 자신을 타인하고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타인과 다른 나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로 의식하는 것을 개별적 정체성이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스스로 질문을 해봤죠. 그렇지만 막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는 청소년기에 가장 부각되는 이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기. 그래서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이 정체성은 자아동일시의 문제입니다. 자아동일시. 자, 대부분은 이 동일시 있죠, 그죠? 다 자아동일시. 동일시는 부모와의 초기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 경험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찾느냐? 그러한 활동은 이 바로 청년기인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선천적일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후천적인 문제일까?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듯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선이냐, 악이냐 하듯이 성선설과 선악설이 있듯이, 그죠? 맹자의.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년기의 자아 정체성 혼란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앞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했지만은 아이덴티티죠. 그죠? 아이덴티파이 이렇게 되는데 정체성은 계속 변합니다. 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또 동일시했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렛 미드라는 학자는 사모아의 청년, 이 책에서 그러니까 동일시 있죠. 후자. 동일시에 대해 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 자, 어떻게 봤느냐. 만약 미국 젊은이들이 겪는 것으로 보이는 격렬한 동요, 이것을 다른 사회의 젊은이들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당시 선천적인 행동이라고 믿었던 젊은이들의 혼란이 문화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미드는 미국 영인 사모아에서 사모아의 여러 부족 마을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학자가 조사한 사모아의 문화에 대해서 젊은 여성 집단이 비교적 순탄하게 성년으로 이행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있는 정체성은 변한다. 그래서 동일시, 아이덴티티 있죠. 그죠? 정체성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젊은이들이 겪은 것으로 보이는 격렬한 동요를 다른 사회의 젊은이들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선천적 행동이라고 믿었던 젊은이들의 혼란이 문화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명백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사모아에서 여러 부족 집단에서 마을에서 발견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선천적인 행동 그리고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에릭슨 인생 도표를 통해 가지고 병사들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또는 갈등을 겪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 그리고 인지적, 정서적 또 사회적으로 발달로 인해 가지고 위기를 느끼게 될 때 보다 그 다음 단계로 위기를 느끼게 될 때 그 다음 우위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구성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 우위의 단계들은 그 단계의 나름의 성숙의 위기까지 수직적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선행 단계가 선행 단계 그 앞에 예를 들면 근면성대 열등감, 유능감의 예를 들면 이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목적, 주도성, 죄의식 이 단계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그 다음 단계로까지 전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각선을 이렇게 발전한다 이거죠. 그러면 유아기로부터 해가지고 노년기까지 있죠. 그죠? 한번 봅시다. 유아기 때, 유년기 이전인 유아기 때는 기본적 신뢰에 대해 불신, 희망이 있습니다. 신뢰와 불신에 대해 가지고 겪게 되죠. 자, 이걸 겪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이걸 극복하면 유년기에는 자율성 대 수치 및 의심, 자율성과 의지 이 두 가지를 또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극복했을 때는 소년기에는 주도성 또는 죄의식이라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죠. 목적이라 합니다. 희망, 의지, 목적을 갖게 되죠. 자, 학년기입니다. 소년기가 있고 학년기가 있는데 이 학년기에는 주도성 대 죄의식에 대해 가지고 갈등을 하고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유능감, 즉 근면성 대 열등감에 대해 가지고 또
부딪히고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청년기 또는 청소년기입니다. 정체성 대 역할 혼미가 나옵니다. 정체성 대 역할 혼미, 이 과정을 거치죠. 그러다가 성인기에는 사랑에 빠집니다. 친밀감 대 고립, 이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기입니까? 이 두 시기가 복합되어 있다고 보겠죠. 자, 그러다가 중년기에 들어가면 배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생산성 대 침체가 옵니다. 생산. 그리고 이제 노년기, 자아 통합 대 절망이란 게 옵니다. 죽음이란 게 또 오겠죠. 그죠? 지혜가 함께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횡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 조망 대 시간 혼미가 있고, 그리고 이념적 관여 대 가치 혼란이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본적 신뢰 대 불신이 있다. 시간 조망 대 시간 혼미가 있고, 요와 관련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일 배우기 대 일 마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근면성 대 열등감, 일을 배우면서 열등감도 느끼고 열심히 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이와 같은 것이 또 나오겠죠. 그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중간, 즉 청년기에는 정체성, 역할 혼미, 이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랑이라는 친밀감 대 고립, 요건 뭐냐 하면 성 역할 분화 대 양성 혼돈의 어떤 시기입니다.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다 연계가 되죠. 그죠? 요소들. 자,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에릭슨의 인생 도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아기, 유년기를 거쳐가지고 소년기를 지나왔고 학년기 또는 지금 현재 청소년기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 대 역할 혼미의 과정을 잘 여러분들 극복해 나가가지고 성인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정상적일 때입니다. 정상적으로 거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배워야 되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각 단계별로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5가지 단계만 중요한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아기입니다. 기본적인 신뢰 대 불신이죠. 그죠? 태어나가지고 1년 정도 거치는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학습하게 되는 기본적인 심리 사회적 태도는 뭐냐?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뭐 당연하겠죠. 그죠? 자, 어머니가 돌아와 가지고 밖에 있다가 음식을 줄 것이다. 어머니가 알맞은 음식을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양으로 줄 것이다. 믿음이죠. 그죠? 또 불편할 때 엄마가 와서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한마디로 그냥 소리만 지르면 엄마가 알아서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내적 욕구하고 외적 세상이 어느 정도 상응한다는 겁니다. 유아기 때는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청년기 때는 자기 스스로 이제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에릭슨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신뢰, 유아기. 만약에 이 신뢰가 제대로 되었을 때는 정상대로 성장을 합니다. 이 불신, 배고픈데도 밥을 제때 안 준다든가 하면 뭡니까? 제대로 불만을 갖게 되고 울고 성격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되면 난폭하게 되죠. 그죠? 제대로 성격 형성이 안 됩니다. 자아 형성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 유아기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동물한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본능적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동물은 본능적이다 하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 이것을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라든가 계층, 인종의 어머니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신뢰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학자가 얘기한 건. 그래서 신뢰하고 불신 사이의 특정한 비율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신뢰도 가르쳐야 되고 불신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신뢰해서는 안 되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좋고 좋지 않음,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신뢰와 불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유아기 때는 아이들의 욕구가 충족되죠.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심리적 강점인 긍정적 가치관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뢰관계를 어머니와 갖지 못한 아이들, 문제가 발생되죠. 그죠? 나중에. 자, 그래서 군 복무 중에 부적응하는 다수 병사들은 신뢰 미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는 병사하고 그렇지 않는 병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상담도 하고 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년기가 있습니다. 이때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이 있죠. 요 나이 때는 이제 2살에서 3살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각 문화에서 또는 각각 아이에게서 그 기간하고 강도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자, 2살, 3살 때 이때 아이들은 학문뿐만이 아니라 그 근육을 어떤 의도로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겁니다. 학문기라도 합니다. 문화는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의지를 키워주기도 합니다.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문화가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거죠. 또 수치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자기 소외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외. 자, 그러면서 이 시기에 아이가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는 연령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또 자신이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의지력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력은 성숙한 의지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년기 때 자율성 또는 수치심, 의심, 이것이 형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인간적 능력이 발달할 수 없는, 뭔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것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지 않는 거겠죠. 그죠? 성숙한 인간적 능력으로 발달해야 되는데, 뭔가 근본적, 좋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다음은 소년기입니다. 어느 한 시기 중요하지 않는 시기가 없죠. 그죠? 소년기에는 주도성 대 죄의식입니다. 주도성은 자기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죠. 소년기 단계에서는 아이의 전반적인 주도성이 집으로부터 벗어날 준비를 한다. 또 벗어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의 목적이죠. 예를 들면 어린이가 하는 놀이는 단지 자기 의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거나 또는 조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그죠? 나름대로 이 사업을 갖기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는 뭔가 일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한 전지전능하게 되려면 자신의 비밀스러운 소망도 구체적인 것으로 체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결합되어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율 배반적이게도 아이는 계속 자신의 환상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갈등을 하게 되겠죠. 그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하지만 자신의 능력은 또 제한되고, 꿈은 크고, 그래서 갖고 있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고, 또 뭔가 드러내고 싶은, 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주도성, 또 나름대로 안에 있는 내재해 있는 죄의식. 네. 자, 그러면 학령기는 근면성대 열등감이 부딪힙니다. 자, 이 식의 학령기는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있죠. 배우려는 욕망,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모든 문화는 어린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죠. 그죠? 가르치죠. 예를 들면 숲속에 사는 인디언은 어린 아이들에게 작은 장난감하고 화살을 줍니다. 또 글을 읽고 쓰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에게 어떻게 읽고 쓰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학령기는. 자, 그러면서 이 학령기에는 유능감이라는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습득하면서 열등감은 유능감에 대한 어린이들의 구체적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죠? 유능감에 대해 가지고 시도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걸 극복하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자, 학령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중요한 청년기, 청소년기입니다. 정체성대 역할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부모와 동일시가 예정에 생각했던 것만큼 유용한지에 대해 가지고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해서 할까? 가능할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제대로 이행될까?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이것은 이전의 모든 동일시를 또 예상되는 미래를 고려해서 실제로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재구조화. 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적응 가능한가? 즉, 이들은 인간의 과거하고 미래를 재결합시켜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극복 못하면 역할 호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네. 재구조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앞의 유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학령기까지 거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들 한번 청년기의 심층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에릭슨의 인간 8단계 앞에 있죠. 그죠? 정체성 대 역할 혼미, 요걸 중심으로 그 아래에 있는 정체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기하는 그 전 단계, 그것이 이제 공헌들, 그 단계들을 거쳐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상호 인정에 있어 가지고 원시적 신뢰, 예, 상호 인정하고 폐쇄적 고립, 또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의 기초, 자기 의지 대 자기 회의, 다음 장래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예측하는 거죠. 그죠? 예측하고 기대하는 거죠. 역할 기대하고 역할 억제가 있죠. 다음 생산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학습 능력, 과학 동일시하고 무익감이 있죠. 자, 이어가지고 정체성 대 역할 혼미, 이 좌우의 정체성 혼란의 여러 가지 부분 증상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 자, 그러면 이러한 에릭슨이 얘기한 청소년 기간 중에 이러한 주요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요건 앞에서 여기서 설명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해 나가는 겁니다. 조정해 나가고 통합해 나갑니다. 자, 시간 조망 대 시간 혼미가 무엇인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고찰을 하는 겁니다. 심층적. 인생에서 계획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요 시간을 따져가지고 삶의 진행 과정하고 미래 시간을 조정하는 시기다 했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감각.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항상 포함됩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 삶의 연속감.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청년기에는 적어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예상하고 할당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배우죠. 그래서 진정한 시간 감각은 청소년 후기 되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대략 이것이 15세에서 16세죠. 그죠? 중학교 이 시기입니다. 늦으면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감각, 삶의 연속감, 이렇게 돼가지고 인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장할까요? 성장하기 힘듭니다. 성장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시간 조망 대 시간 혼미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관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두 번째, 자기 확신 대 자기 의식이 있습니다. 이 갈등, 자기 확신 대 자기 의식은 자신감 발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신감은 과거의 체험, 즉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경험에 근거합니다. 경험. 이건 믿어도 되겠네. 해보니까 목표가 달성되네. 조그만한 작은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자기 확신을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신체적 이미지하고 대인 관계, 이와 관련된 자기의식의 시기를 거쳐야 됩니다. 자기의식. 자, 비교적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경우 아이들은 자신하고 자신의 능력에 관한 자신감을 갖습니다. 자신하고 자신의 능력에 관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 미래에 대해 가지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겠죠. 현재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자, 세 번째, 역할 실험 대 역할 고착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 볼 기회가 있죠. 그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정체성과 성격, 사고방식, 행동양식, 아이디어, 목표 또는 사회적 관계를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탐색 기회가 있습니다. 탐색.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내면적인 억제가 또 있겠죠. 그죠? 자,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사전 역할이 고착되어 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지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네. 다양한 탐색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있죠. 그죠? 다음, 일 배우기 대 일 마비. 자, 청소년들은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직종을 탐색하죠. 또 시도해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 선택은 개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죠. 자, 만약에 열등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학업 또는 직업의 성공에 필요한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열등감.
또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이걸 쇄신해야죠. 바꿔야죠. 어떻게? 배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역량과 능력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다음, 성역할 분화하고 양성 혼돈입니다. 자, 청소년들은 계속해 가지고 남성은 무엇이고 여성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미래의 이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확실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성하고 상대의 성에 대한 분명한 동일시가 있어야 함을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역할 분화가 중요하다. 또 성역할 분화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도하다 이거죠. 이끌어가다 이거죠. 그리고 복종대 권위의 혼돈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학교, 또 사회,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경험 또는 사회적 범위가 확장이 되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 조직에서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이끄는 것,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는 방법, 이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충성심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부가 있고 고용주가 있고 연인, 부모, 그리고 친구 모두가 청소년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권위에 대해 가지고 혼란을 경험합니다. 누구 말을 들을까? 누구를 따를까? 충성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가치하고 그 우선순위를 자기 스스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가치하고 그 우선순위를 스스로 검토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자, 다음은 이념적 관여대 가치 혼란 어떤 것인가? 이념 형성은 행동, 즉 이념 형성은 행동의 여러 측면을 이끌게 되는 거죠. 이 에릭슨 학자는 이러한 노력을 신념의 추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개인은 믿을 만한 또는 따를 만한 무엇인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았고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각 개인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충실성이라는 심리 사회적 강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실성, 이것은 맹목적인 보십시오. 맹목적인 충성과는 다릅니다. 이건 자신이 선택한 것을 견지하는 능력, 이것으로서 자신의 선택 때문에 혹은 가치의 혼란이나 모순에 직면한다 해도 그 선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 5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종료를 하는데요. 만일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역할 혼미에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길을 가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또 동경하게 됩니다. 일관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역할 혼미는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죠. 그죠? 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그것이 추구해가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가치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한 예로 사업가하고 군인은 다르죠. 선생과 의사도 다르죠. 사업가는 부를 추구하죠. 군인은 명예를 추구하죠.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포기할 것이 있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죠.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도, 가치관, 역할, 혼미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가지고 자기 직업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가치관을 확립해야죠. 자, 나는 정체성을 확립했는가? 자,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것,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충실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교직을 선택하면 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직의 보람을 추구하고, 예. 그러면서 또 돈 많은 사람을 동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할이 혼미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를 발달시킵니다. 이건 절대주의라 하는 건데 보십시오. 네. 역할 혼미한 사람들 뭐냐면 교직에 있으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요거 이제 방어 기제입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교사로서 봉급을 받고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기 때문에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이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방어 기제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당연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힘듭니다. 예. 자, 다음. 정체성 확립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주의에 빠진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선택한 것에 만족하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죠. 그죠? 즉 심리적인 여유가 있죠. 자, 그러면 불안하면 불만 느끼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모두를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차이가 나는 사람을 옆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을 알까 봐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즉 그래서 배타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삶. 나 자신의 뭡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을. 그렇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이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있고 내가 없다면 안 되죠. 그죠? 흔들리게 됩니다. 중심이. 자, 에릭슨의 인생 도표에 대해 가지고 군 복무를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자, 부적응은 개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도 못하고 타인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이죠. 그죠? 부적응은. 그래서 에릭슨이 인생 도표에서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즉 입대 전까지 각 단계별로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습득했어야 될 다양한 것들, 주로 이제 양육자인 부모나 주위 사람들과 관계로부터 효과적으로 습득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태,
이게 이제 부적응입니다. 그래서 부적응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역할 혼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 혼미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절대주의를 지향해야 됩니다. 절대주의를 지향하고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개념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죠. 그죠? 예. 우리도 그죠?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머니가 모가 있고 또 부가 있죠. 그죠? 아버지가 있죠. 그죠? 또 친구들이 또 있겠죠. 그죠? 이게 또 가족이 있죠. 그죠? 가족.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있죠. 그죠? 네. 자, 여기에 에릭슨이 자아 정체성 이론 4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한 마르시아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마르시아라는 이 학자는 자아 정체성을 개인이 겪는 자아 정체성 위기 여부하고 정체성 형성을 위해 가지고 관여 여부. 자, 내용이 뭐냐면 위기, 크리시스죠. 그죠? 위기하고 관여, 커미트먼트를 하는데 관여 여부에 따라 가지고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위기란 것은 직업 선택 또는 가치관 등의 문제로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의문과 방황을 하는 경우죠. 관여는 직업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방향과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설정한 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관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위기란 것은 고민, 갈등, 의문, 방황이죠. 그죠? 관여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보십시오. 먼저 이론적으로 정체성 성취란 것은 위기와 관여를 모두 가지고 그죠? 있는 상태입니다. 정체성 성취란 것은 위기와 관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 자, 정체감 확산은 위기와 관여를 모두 결여한 상태 없는 겁니다. 정체성 확산이란 것은 여러분들은 성취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성취. 위기와 관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체감 유예는 위기는 있지만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유예를 하는 거죠. 그죠? 방황하는 모습이죠. 그죠? 자, 끝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소년의 방황의 모습과 유사다. 자, 그러면 정체감 유실은 뭔가? 위기는 없었습니다. 관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위기가 없었다는 것은 충분한 탐색 또는 정체성 위기가 막혀버립니다. 경험을 많이 갖다가 보면 위기가 오죠. 그러면서 관여를 하죠. 그건 유실이 아니죠. 그죠? 정체성 성취죠. 그죠? 위기가 없고 관여가 이루어졌다. 요건 이제 유실입니다. 유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취가 무엇이고 정체감 유예가 무엇이고 정체감 유실이 무엇인가? 그건 위기하고 관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 2가지. 이해되십니까? 위기하고 관여의 문제다. 정체성의 성취냐, 유예냐, 유신이냐 문제는. 자, 그러면 도표 보고 이제 이번 수업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을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내용 다 있죠. 위기하고 관여 요 2가지라 했죠. 그죠? 위기입니다. 다음 관여입니다. 자, 위기가 보십시오. 위기가 있다. 관여가 있다. 관여를 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자아 정체성을 성취했다. 이거죠. 그죠?
이해되죠? 위기가 있고 관여도 했다. 자, 그런데 위기도 없어요. 위기도 없다. 관여도 없다. 앞서 설명한 자아 정체성이 확산된다 이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헷갈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위기는 있는데, 자, 위기는 있는데 관여가 없다. 자아 정체성을 유예한다고 했죠. 그죠? 이해되죠? 위기는 있는데 관여가 없다. 위기가 왔으면 관여를 해야죠. 그런데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유예한다. 자아 정체성 유예입니다. 자, 이것이 자아 정체성 발달의 상태고 여러분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어느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까?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됩니다. 즉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성취해야 되겠죠.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쉬의 사회 심리학적 관점, 우리나라 황상민 학자하고 쉬가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군복무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을 다음 시간 1시간, 그리고 유명한 심리학자인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군 심리상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심리학적 지식과 실제를 고찰하고 상담의 절차와 진행 과정을 이해 및 숙지해서 실제 병영에 적용할 수 있는 군 전문 상담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1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